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은 탈모 샴푸의 대명사죠. TS 트릴리온입니다. 최근에 그 길었던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또 60억 원의 신규 자금까지 유치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논점은 명확합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TS 트릴리온을 제도약의 궤도에 올려놓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재무 위기와 이 포화된 국내 시장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벌이는 투기적인 몸부림에 그칠 것인가? 저는 경영 안정화와 해외 시장에서 확인된 잠재력을 근거로 마침내 긍정적 전환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 화려한 뉴스 제목 뒤에 가려진 회사의 본질, 그러니까 부실한 재무 건전성과 단일 제품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의 한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을 거둘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장기간의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는 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는 기업에 미래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60억 원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했다는 건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 외부에서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전년 대비 500%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건 해외에서도 이 브랜드가 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내 시장 점유율 41%라는 강력한 기반은 여전하고요. 마지막으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9배라는 건 현재 주가가 회사를 당장 청산했을 때의 가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상승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내용에 설득력 있는 지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숫자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영권 분쟁 종결이라는 호재 뒤에는 49억 원의 단기순 손실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16.28%라는 건 이게 쉽게 말해서 주주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재무 건전성은 훨씬 심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130.88%로 높은 수준인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빚, 즉 유동부채가 267억 원인데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은 97억 원뿐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 307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거의 1년치 매출에 육박하는 빚의 만기가 당장 내년에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60억 원 수혈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매출의 거의 전부가 TS 샴푸 하나에 쏠려 있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구조고요. LG생건,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인들이 시장에 뛰어든 지금 최근의 주가 상승은 기업 가치 개선보다는 탈모 테마에 편승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것 같군요. 60억 원이라는 자금의 실효성 말입니다. 그 돈이 267억 원의 유동부채를 다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성격을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빚 갚으라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쓰일 시드머니이자 마중물이라고 봐야죠. 경영권 분쟁을 끝낸 경영진이 시장에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자금이기도 하고요. 이 돈으로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존에서 확인된 성공 가능성을 다른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긴 좀 어렵네요.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267억 원의 유동부채와 97억 원의 유동자산, 이 살얼음판 같은 재무구조에서 60억 원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눕기입니다. 마케팅도 신사업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한데 당장 내년에 돌아올 빚을 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60억 원마저도 급한 불을 끄는데 소진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해석 같습니다. 생존 문자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존 방식이 꼭 빚을 갚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가장 확실한 활로인 해외 시장에 그 돈을 쏟아부어 매출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마존 500% 성장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500%라는 숫자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혹시 그 전년도 매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자료에 나와 있나요? 만약에 100만 원 팔다가 500만 원 판 거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기저효과는 분명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성장률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의 기능성 샴푸가 팔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질적인 성과죠. 향후 다른 국가의 유통 채널과 협상하거나 추가 투자를 유치할 때 우리는 아마존에서 500% 성장을 이뤄낸 브랜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닌 것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팔린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그 500% 성장을 이끈 고객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프라임데이라는 대규모 할인 행사 때 가격만 보고 들어온 일회성 구매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들이 TS 샴푸의 충성 고객이 되어 꾸준히 재구매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해외 성과라고 말하려면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모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그런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시장에 발을 들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 지점에서 다시 국내 시장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해외에서 성과를 낼 때까지 든든하게 버텨줄 기반이 바로 41%라는 압도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41%라는 점유율은 대단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TS 샴푸라는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치명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아둔 셈이죠. 이미 국내 기능성 샴푸 시장은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41%라는 방어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그 충격은 회사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한 이유인데 앞서 말했듯 회사는 그럴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고요. 저는 그 방어벽이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다고 봅니다. TS 샴푸는 단순히 대기업이 마케팅으로 찍어낸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모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소비자와 함께 성장해온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후발주자들이 수천억 원의 자본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일종의 무형 자산이고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고 있죠. 경쟁심화는 분명 위협이지만 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는 여전히 회사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서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죠.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 보죠. PBR이 1 미만이라 저평가 국면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단기순 손실로 인해 PER 계산이 불가능하고 ROE가 마이너스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낮은 PBR은 이런 가치 훼손이 주가에 반영된 당연한 결과일 뿐 결코 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어요. 오히려 가치 함정일 가능성이 높죠.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 기회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PBR이 1 미만이라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예 0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최악의 상황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ROE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였던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해외 성장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바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턴어라운드에 베팅해볼 만한 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신뢰도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봅니다. 그들의 부재는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시장의 큰 손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죠.
과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이들의 신뢰를 얻기엔 아직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만으로는 주가의 근본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TS 트릴리온은 가장 큰 족쇄였던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라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6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실탄을 마련했고 미국 시장에서 500%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재도약을 위한 핵심 요소를 갖춘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재무적 위험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며 우리는 이 기업이 절망의 끝이 아닌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영 안정화나 해외 성과 같은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년치 매출에 육박하는 단기 부채가 보여주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 그리고 TS 샴푸 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취약한 사업 구조가 바로 그것이죠. 아마존에서의 성과가 회사 전체의 재무제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TS 트릴리온은 높은 잠재력만큼이나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TS 트릴리온은 경영 정상화 이후의 성과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군요. 글로벌 시장 개척이라는 희망적인 잠재력과 부실한 재무 건전성이라는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이 기업의 미래는 이제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더 깊이 탐구할 만한 지점들이 남아 있습니다.